네, 앞선 단계에서 변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화면 안에서 반경 범위 안에서 이렇게 튕기는 공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공을 이제 두 개로 이제 만드는 과정, 일종의 이제 삽질에 해당하는 과정을 하고 나서 클래스로 변경해서 이제 가져가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은 공이 하나만 있는데 공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텝 2로 가져가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스텝 2를 만드는 방식이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현재 코드를 좀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스텝 2라고 폴더 이름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이전에 익스텐션 가지고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는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서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쉬프트 P 눌러서 P5라고 누르면은 Create P5JS 프로젝트 뜨죠.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보다 더 상위에 피직스 심에서 새로운 폴더 스텝 2라고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열기 해가지고 yes 누르고 이거는 끄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여기에 스텝 2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index.html이 생겨났습니다. 바꿔야 될 것들 좀 바꾸고 이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문 페이지에 이제 가보면 스텝 2로 가는 관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스텝 2로 가는 관문을 먼저 파주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요거를 조금만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커서를 놔두고 옵션 쉬프트 누르고 아래키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2, 그 다음에 스텝 2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변경된 거 들어가 보면 회색 화면이 뜨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회색 그 기본 템플릿 그게 뜰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서 고칠 것 좀 고쳐주자면, 일단 여기 윗부분 EN으로 되어 있는 걸 K5로 바꿔주면은, 그러고 나서 세이브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면 이제 번역 하겠냐라는 거 안 뜨죠. 왜냐면 한국어 페이지일 거라고 가정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을 지금은 스케치로 되어 있는데 저는 Physics Sim 스텝 2로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style.css 그대로 쓸 건데 상대 주소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디스플레이 여기 캔버스 이게 여기 왼쪽에 너무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좀 그래서 저는 마진 인라인 오토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캔버스 크기가 우리 바디보다 작다일 때 여기 좌우에 균등한 사이즈를 갖도록 이렇게 변경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스 요거는 매번 들고 다니는 거는 저는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우고 동시에 이것도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 에디터에서 2.0 버전에 해당하는 이거 주소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되는데 저는 귀찮으니까 스텝 1에서 해놨던 요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P5JS 코드 이렇게 가지고 와주고요. 그러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죠. 그리고 요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위치가 절대 주소인데 상대 주소여야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 위치에다가 놓고 쓸 건 아니라서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src 이렇게 해가지고 p5라는 폴더에 main.j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거고 이거를 지연되는 실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커맨드 클릭하면은 파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스텝 2에 p5 폴더에 main.js가 있고 우리 index.html 내용은 지금 이렇게 작성돼 있고 그 다음에 이 sketch.js 요거는 이제 안 쓸 거니까 삭제하면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main.js 내용은 기존의 스텝 1에 있던 main.js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 쉬웠던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스텝 1을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스텝 2로 폴더 이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익스텐션 사용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의 코드를 한 번 더 이렇게 가지고 오게 했죠. 가지고 왔는데, 자, 두 번째 공을 하나를 더 만들려면은, 자, 이 공을 위해서 할당된 x, y, r, vx, vy와는 별개로 또 한 벌의 변수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x2, y2, r2, 그 다음에 vx2, vy2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초기값 넣어주는 과정도 저희는 또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돼요. 자, x2, y2, r2 이렇게 할 건데, 자, r2는 사이즈를 조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25 정도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x2는 0.25 위드스, 0.25 하이트, 그러니까 4분의 1 위치, 한 요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서 시작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도 가로로 5, 세로로 10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하면은, 자, 아무 변화도 안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지금 변수만 더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그림 그리는 데에다가 변수를 써먹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데에다가 변수를 써먹어 볼게요. 그래서 이 공은 빨간색으로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x2, y2, 그 다음에 r2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네, 이렇게 공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실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주질 않았었죠. 그래서 이거를 쭉 복사해 준 다음에 x2, 자, 이제 굉장히 귀찮게도 이거를 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y2, 그 다음에 y2, 여기도 y2 넣어주고, 여기도 x2였어야 됐고, 그 다음에 r2, 그 다음에 2.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실수하기도 딱 좋아요. 사실 실수하기가 너무 좋은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실수 안 하고 한 것 같아. 여기에서 뭔가 지금 이상한 작동이 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제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못 찾고 있네요. 아닌가 봐요. 실수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더 확실하게 보려면 이게 너무 빨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저는 한 3에 5 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만 보면은 여기 뭔가 좀 갑자기 여기서 이상한 동작이 있었거든요. 그죠? 여기 뭔가 주변에서 이상한 동작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네요. 여기 x2가 width 마이너스 r2일 때, 그 다음에 x2는 width 마이너스 r2로 한다. 그래서 r2보다 작을 때, 그쵸. 여기를 잘못했네요. 이걸 r2로 해줬어야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실수하기가 딱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좀 이상한 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여기 이 즈음에서 여기에서 좀 이상한 액션인데 이거 수정할게요. 수정하고 나면, 네, 이제는 이상 없이 잘 작동하죠. 자, 그렇게 해서 공 2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2개 만들 거면은 이제 일이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공 10개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를 또 꾸역꾸역 이렇게 10개를 만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 전혀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낫냐? 자,
이번에 곧바로 스텝 2에서 스텝 3까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자,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스텝 2 카피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졌고, 이거를 스텝 3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텝 3로 이렇게 폴더를 바꿨는데, 여러분 그 라이브 서버 실행되어 있을 때 이런 내부의 폴더 이름 바꾸거나 하면 가끔씩 그 여기에서 막 계속 로딩만 뜨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서버를 껐다가 서버를 다시 시작하면은 뭐 별 문제 없이 잘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끄고, 자, 그럼 저는 지금 스텝 3 만드는데 스텝 3로 가는 관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스텝 3로 가는 관문 뚫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스텝 3 이렇게 해서, 자, 목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공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무식하게 만들었어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클래스화 시켜 가지고 접근하는 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의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bol.js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창을 두 개로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bol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컨스트럭터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이브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은 내부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일단 여기서 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thisx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thisy가 있을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뜨니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여기에서 만들 때 우리가 처음에 초기 값을 이렇게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초기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밖에서 x 받을 거고 y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낫잖아요. 내가 지름을 이야기하면 이 친구가 알아서 그걸 반지름으로 받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메타로 받고, 지름이라는 의미의 다이아메타로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초기 속도 같은 경우도 초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것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맘대로 하는데 어느 정도 속도일지만 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X값은 그냥 받으면 되고요. Y값도 그냥 받으면 되고요. R값 같은 경우에는 0.5 곱하기 다이아메타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자, VX랑 VY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전 수업 때 이제 뭐 다뤄본 적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은 const 앵글을 하나 만드는데, 각도를 하나 만들 건데 랜덤한 앵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네, 360도 범위, 2파이 범위 안에서 랜덤한 방향을 하나를 만들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앵글이라고 하는 것보다 랜드 앵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곱하기 매스, 프로세싱 내장되어 있는 코사인 사인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선호가 프로세싱 내장 그거를 잘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이것도 매스 랜덤을 쓰겠습니다. 매스 랜덤 곱하기 2 곱하기 매스 파이, 그 다음에 매스 코사인, 여기에다가 이제 앵글 넣어주면 되죠. 랜드 앵글. 그 다음에 VY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사인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갈진 몰라도 어느 정도 속도로 갈지는 이미 정한 거예요. 이걸 넣어줄 거예요. 근데 방향은 랜덤으로 정해질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거를 vx랑 vy로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 부분. 자, 이렇게 만들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을 대체하는 게 사실상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히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과 여기 이만큼을 대체하는 파트가 옵션 키 누르고 골랐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여기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벽에 충돌하는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죠. 벽에 충돌하는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boundary라고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oundary라는 함수로 이렇게 만들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데, 다만 약간의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x가 this x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x에 해당하는 자리를 전부 다 this x로 바꿔주고, 여기도 this x일 겁니다. 그래서 this x, this x, this x, this x, this x. 그다음에 여기는 y, thi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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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자, 그다음에 vx도 전부 다 this vx로 네,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r도 네, this r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vy도 전부 다 this vy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this가 아니어도 되는 건 뭐냐? width랑 마이너스 1, width랑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height랑 마이너스 1, height랑 마이너스 1 제외하면은, 여기서 이 this라는 거는 뭐냐면 이 볼이라는 친구의 x값, y값 뭐 이런 거예요. 볼이라는 친구의 x값에다가 볼이라는 친구가 가진 vy 값을 이런 식으로 더할 거다. 뭐 이 부분인데, 자, 이 중에서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별도의 코드로 따로 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벽의 충돌만 처리를 할 거고요. 매 프레임마다 일어나야 되는 업데이트는 this x에다가 vx 더하고 this y에다가 vy 더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렌더, 그림 그리는 거죠. 그림 그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는데, 여기도 this x, this y로 바꿔야 되겠죠? 아이고. this 점, this 점, this 점. 이렇게 바꿔둡니다. 지금은 흰색으로만 이제 그려지게 될 건데, 요거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 그렇게 하면은 볼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볼을 어떻게 써먹냐? 이렇게 써먹으면 됩니다. 기존에는 공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요만큼 변수를 만들었고, 두 번째 공을 만들려면 또 그만큼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에다가 담아버린 거예요. 볼이라고 하는 거는 x, y, r, vx, vy가 필요하니까 라는 식으로 this x, this y, this r, 그 다음에 this vx, this vy 이렇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일어나야 될 이런 계산들도 각각의 함수로 이렇게 다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공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방식이 편해요. 두 개까지도 여러분 수치타산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의 장점은 공을 정말 여러 개 만들겠다. 저는 솔직히 두 개만 돼도 곧바로 이 방식을 채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거 싹 다 지우고요. 콘스트 볼. 일단은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콘스트라고 안 하고 let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지우고, 볼은 new 볼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부분을 이제 갖다가 집어넣겠습니다. x는 중앙에서 시작할게요. y도 중앙에서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r 값은 그러고 보니까 r 값을 다이아메타로 받고 있죠. 다이아메타니까 100,
다음에 스피드 5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어났던 이 코드를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자, 보기에 좀 정신 사나울 건데 공 하나짜리로 만들 거니까 일단은 여기를 지워버릴게요. 네, 여기서 일어나는 코드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데, 오른쪽 지금 잠깐 터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결국 바운더리에서 해결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바운더리 실행하게 해주면 되고요. 이쪽은 볼.업데이트에 해당하는 코드고요. 여기 이렇게 업데이트라고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볼.렌더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하게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하지 않아서 지금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자, 우리 볼.js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볼.js를 쓰려면, 볼.js를 main.js에서도 쓰려면, 우리의 index.html에서 불러와 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main.js만 써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한번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스크립트 src에서 p5에 볼.js를 불러와 주면 됩니다. 이거 디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별로 상관없을 거예요. 다만 메인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면은요, 공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공이라는 거를 정의하고 공의 초기화는 어떻게 할 거고, 공이 바운더리라는 함수가 실행됨으로써 이 벽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하게 할지 이걸 처리하고 있고, 업데이트 이렇게 시켜가지고 매번 매 프레임마다 vx, vy를 더하게 하고 있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하고 있고,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여러 개로 만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거를 각주 처리를 해버릴 거고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이제 검은색이 되겠죠? 이제 여러 개로 만들겠습니다. let bols라고 이렇게 해서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볼을 몇 개 만들 건지 개수를 정하겠습니다. 한 20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for 구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n은 0부터 n은 볼 넘버까지, 그 다음에 n++ 이렇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닫아주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볼스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뭘 집어넣어요? 새로운 공을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공을 집어넣을 때 초기 위치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초기 위치를 일단 랜덤하게 사이즈를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왜 랜덤하게 사이즈를 만드냐면요, 잘 봐두세요. 자, 일단 const random diameter로 만들어야겠네요. 랜덤 diameter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좀 선호하진 않지만 프로세싱의 랜덤 이거를 쓸게요. 자, 그래서 우리 공이 지름이 진짜 작은 경우에는 한 30, 진짜 큰 경우에는 한 100 정도로 이렇게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const random x는 우리 공이 있을 수 있는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랜덤 다이아메터에 곱하기 0.5를 하면은, 저는 앞에다가 빼는 게 좋아서 0.5 곱하기, 네, 이걸로 할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공이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지면은 화면 밖으로 안 벗어나도록, 자, 어떤 공의 사이즈가 딱 정해져 버리면은 그 공이 여기 이 끝으로부터 레디어스만큼 떨어진 위치보다 더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화면을 벗어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면은 화면 안에 무조건 있게 할 수 있어요. 0.5 곱하기 랜덤 다이아메터부터 위드스 마이너스
0.5 곱하기 랜덤 다이아메타로 하면은 무조건 화면 안에 있게 할 수 있죠. 같은 논리로 랜덤 y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이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랜덤 x, 랜덤 y, 랜덤 다이아메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넣어줘야 되는 게 제 기억으로는 x, y, r 속도 넣어줘야 되죠. 속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랜덤으로 만듭시다. const random speed는 랜덤 가장 느린 경우가 한 3, 가장 빠른 경우가 한 10. 너무 빠를 수도 있나?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스피드까지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딱 하면요. 화면에 아무것도 아직 안 뜨죠? 왜냐하면은 화면에 그리는 거를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러면 그리는 부분만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let idx는 0부터 idx는 볼스의 length 하면은 볼에 지금 현재 몇 개짜리인지를 이걸 능동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죠. 위에 이 정해진 이 변수보다 이거는 능동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 장점이죠. 이때는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공의 개수가 0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다가 볼스.length 넣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이 어레이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의 정해진 숫자로 만들어주고 실제로 실행을 돌릴 때는 이제는 차 있으니까 너 지금 현재 몇 개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idx 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bols idx boundary boundary가 렌더죠. 세이브 하면은 새로 고침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이 랜덤하게 위치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뜰 거예요.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왜 안 움직이냐? 렌더 부분을 대체하는 여기 업데이트와 바운더리를 실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업데이트와 바운더리도 실행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코드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왕 자바스크립트 최신 문법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or 구문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또 다른 최신 문법은 bols.for each를 쓰는 겁니다. for each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이 for each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쪽에다가 먼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for each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함수, 이거 함수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사실 여기에다가 function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은 이런 화살표 함수를 선호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자가 2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 이름을 여러분이 뭘로 짓던 첫 번째 인자는 이 볼스 idx에 해당하는 인자가 들어올 거예요. 하나하나의 공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안 헷갈리려고 볼 하나가 이제 개체가 이제 올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인덱스가 옵니다. 0, 1, 2, 3, 4, 5, 6, 7, 8, 9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덱스는 지금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볼 바운더리, 볼 업데이트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for each를 한번 써본 겁니다. 이게 어레이라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세이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해본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일부러 무식하게 아까 만들었던 코드를 변수를 일부러 여러 개를 써가지고 하는 거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그거를 딱 봤을 때 실수할 확률도 꽤 있고, 그러니까 클래스화를 시킨 다음에 어레이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텝 3가 끝났습니다.